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의 셋째 날 강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 프로그래밍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첫째 날 안드로이드 개요에 대해서 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앱을 한번 구성을 해봤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전에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가 버전별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버전별로 어떤 특징이 이렇게 바뀐 건지 그런 것들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의 그 여러 가지 유틸리티처럼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우리가 그 마켓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앱을 다 만들고 나서 그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는 데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리는 내용 간단하게 아주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주로 목적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앱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앱을 어떻게 올린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죠. 네. 근데 어쨌든 나중에 앱을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전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 버전에 바뀌어오면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바뀌어오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2, 아이고 굉장히 옛날 버전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2.2라고 하는 버전 프로요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자, 이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기능이 어느 정도 좀 잘 돌아가는 형태로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 때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책에서 보시겠지만 푸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즘에 그 기업용 앱을 만들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개인용 앱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가 가만히 단말이 있는데 갑자기 알림 메시지가 날라오거나 하는 것들 여러분이 앱을 쓰다 보면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이 만들 때 푸시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프로요라고 하는 때부터 지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래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웹 브라우저, PC상의 웹 브라우저에서는 플래시를 많이 쓰는데 모바일에서는 플래시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거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 아이폰 쪽에서,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 아이폰 쪽에 플래시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플래시를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HTML5나 이런 데서 구현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진저브레드 2.3 버전에서는 NFC라고 하는 거 처음에 우리가 봤었죠. 우리가 결제 같은 거 할 때 스마트폰을 커피숍에 있는 그 판 같은 데다가 딱 갖다 대면, 판이라고 하니까 좀 재밌죠? 리더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 갖다 대면 이 스마트폰 단말기에 NFC 기능이 있어서 결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기능이 이제 진저브레드 2.3.3 보통 부르는데요. 진저브레드부터 지원이 됐다. 자, 그리고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 전면 카메라 지원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우리가 옛날에는 후면만 있었어요. 그래서 셀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찍는 게 참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전면 카메라까지 좀 더 개발자가 건드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이로스코프는 여러분이 이제 이 단말 가지고서 단말을 뒤집었다가 다시 하면 무슨 기능이 동작하고 하는 것들 이제 요즘에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단말이 움직이는 거를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단말이 이런 상태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앱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이로스코프 센서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아주 미세하게 위치를 잡아주는데, 그 센서가 지원되는 게 그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니콤이라고 하는 버전부터는 태블릿이 지원이 됐어요. 그럼 그 전에는 태블릿이 지원이 안 됐냐? 스마트폰 위주였죠, 안드로이드가. 근데 이제 태블릿, 아이폰하고 이제 아이패드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구글 쪽에서도 이제 안드로이드가 올라간 태블릿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면 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다 스마트폰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되면서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막 채용이 되네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이 많이 중요해지면서 근거리 통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와이파이, 그러니까 단말 대 단말끼리 와이파이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 NFC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끼리 서로 명함 같은 거 주고받는 이런 기능들이 막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UI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확 바꿔요. 자, 그런 과정들. 물론 이제 5.0 버전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젤리빈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안드로이드가 아이폰보다 그래픽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상당히 많이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이제 젤리빈부터입니다. 그리고 자, 그게 키캣으로 넘어오면서 한 번 더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픽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 그러면 키캣은 어떻게 바뀌었냐? 자, 프린팅은 예전에 안 됐나요? 스마트폰에서 PC에서는 인쇄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세금 계산서 같은 어떤 양식 폼이 있을 때 그 양식 폼으로 그대로 프린터로 날려서 깨지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걸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앱의 기능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그래픽으로 그린 양식이 그대로 프린트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공간, 여러분이 뭔가 데이터 파일 같은 걸 저장을 해놨다라고 했을 때, 뭐 사진 같은 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새로운 방식들을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점 센서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운동 기능, 그러니까 헬스케어,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제 그런 기능을 스마트워치 같은 거 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았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터리 소모가 적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5.0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기능이 붙게 될 텐데, 사실 키캣 정도까지 해서 그 안드로이드에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들은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성능에 있어서도 그래픽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성숙한 스마트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MS가 됐건 아니면 뭐 삼성에서 타이젠 이런 단말들이, 새로운 OS들이 안드로이드 OS를 따라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아이폰 OS를 따라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걸로 간 거죠. 상당히 많은 앱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OS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 자체도 상당히 많이 성숙돼 있고, 그 성숙돼 있는 기능 자체를 따라오는 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안드로이드가 OS 자체가 오픈돼 있다 보니 그걸 이용해서 다른 OS에서도 그거를 채용할 수 있지만, 그 채용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안드로이드의 그 버전별 변화보다 빨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OS들이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안드로이드가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많이 사용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는 게 그리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소스, 폴더 같은 걸 좀 보죠. 자, 우리가 소스, src 밑에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자바를 봤었죠? 아, 이 안에 소위 자바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네요. 자, 우리가 자바 소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이 자바를 해보셨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 거고요. 해보셨다라고 하면 자바는 폴더 안에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이 들어가는데 그 폴더를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라고 하는 거 안에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소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요 폴더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폴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버전, 안드로이드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버전에 맞게 얘가 자동으로 빌드 해줍니다. 빌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만든 소스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R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이미 알고 있죠.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XML 파일, activity main.xml 같은 게 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 밑에 레이아웃 폴더가 있는데 그 레이아웃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있는 XML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XML 레이아웃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 파일은 RES 밑에 드로블 폴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열, 우리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어디 딴 데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RES 밑에 values 밑에 strings.xml 밑에 들어가 있었죠.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gen 폴더, gen이라고 하는 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빌드 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sset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나중에 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원본 파일 같은 거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앱에서 띄우거나 할 때 그때 asset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웹앱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고 하는 거 설정 파일이다. 이미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죠? 새로운 화면을 하나 만들 때 그때 여기다가 뭔가 설정 정보를 넣어줘야 안드로이드가 여러분이 만든 앱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우리가 여러분이 소스를 만들고 XML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게 그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빌드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이 코드를 만든 다음에 컴파일 과정이 필요한데 이클립스는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물론 수동으로 하게 설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위 달빅 VM이라고 해서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VM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맞게 변환을 해서 묶어줍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여러분이 앱을 만들었을 때 그걸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 apk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apk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얘가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k 파일이 스마트폰으로 복사가 된 다음에 그게 설치가 되면 그게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그거를 우리가 프로젝트 선택하고 Run as Android Application 했을 때 그 과정을 이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PK 파일 만들고 스마트폰에 복사하고 얘가 실행하는 것까지 내부에서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해놓은 건데요. 지금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소스는 소스대로 클래스로 빌드되고 다시 DX로 묶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리소스는 리소스대로 빌드가 돼서 다시 묶인 상태로 가면 그게 APK가 된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플레이스토어 같은 마켓에 올릴 때는 이 상태로 그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APK를 사이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인인증서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러면 공인인증서처럼 어떤 인증서 같은 파일이 있어서 그 인증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든 APK 파일, 설치 파일이 정상적인 겁니다 라고 해서 검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인증 정보를 거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인증서를 그러면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플레이스토어는 이 인증 파일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여러분이 앱 개발을 할 수 있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미리 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는 자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밑에 C나 C++로 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뭐냐? 리눅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소위 인베디드 리눅스라고 할 수 있는 리눅스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자바가 구동될 수 있게 동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바가 동작할 수 있게 달빅 VM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달빅 VM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달빅이 엄청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이제 달빅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또 실행을 하는 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사실 굳이 없습니다. 자, 그럼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구성된 거냐? 안드로이드는 자바의 UI를 쓰지 않습니다. 표준 자바의 UI를 쓰지 않고요. UI 부분은 완전히 새로 구성됐어요. 그게 여기 있는 오른쪽 부분입니다. 자바의 언어를 쓰지만 그리고 자바에 상당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쓰지만 화면 부분은 완전히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안드로이드를 하게 되면 생소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화면 구성? 화면을 띄우는 방법?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바를 기존에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많이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새로운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그런 게 안드로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고 자바가 실행될 수 있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위에 라이브러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UI와 관련된 거고 OS에서 UI를 어떻게 동작시킬 거냐, 기능을 어떻게 동작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자바가 아닌 안드로이드 새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앱을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게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안에 그 여러분이 SDK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개발 도구나 그럼 아니면 샘플 같은 샘플 소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직접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 UI 뷰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UI 뷰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에뮬레이터 같은 데서 실행하는 또는 스마트폰에서 실행하는 화면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하면 그게 XML 레이아웃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앱의 화면을 볼 때 아주 유용하겠네요. 그죠? 아니면 뭐 원래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만든 앱의 XML 레이아웃, 즉 화면 구성을 볼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디버그 브릿지 AD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클립스에서 바로 단말이나 에뮬레이터로 실행할 수 있는 거는 ADB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얘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실제 실행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인 패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볼 겁니다. 나인 패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안드로이드 단말에서는 자동으로 늘려주거나 줄여줍니다. 사이즈에 맞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지가 깨질 수 있는데, 깨지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가 제공해 주고요. 그거를 요 나인 패치 그리기 도구라고 하는 유틸리티 실행 파일이 있는데, 이걸 실행하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뭐 여기서 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픽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이 포토샵이든 그런 데서 직접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만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DD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DDMS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자, 자바라고 하는 여러분이 개발하고 할 수 있는 화면 말고 이클립스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화면으로 다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DDMS에서 실제 파일을, 그러니까 단말적으로 파일을 PC에 있는 걸 옮기거나 아니면 단말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마찬가지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시행했을 때 이런 단축키를 쓸 때가 있어요. 에뮬레이터를 가로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세로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그때마다 필요할 때 요거 한번 참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자, 개발 도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클립스가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이클립스에서 사용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같이 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마켓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 대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사이트인데요. 이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만든 앱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등록을 하면 실제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앱을 다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배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샘플로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개발자 등록을 하시면 되고, 개발자 등록을 할 때 약간의 돈을 냅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직접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샘플로 만들어 놓은 앱을 등록을 해 놓은 건데요. 자,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언어 같은 것도 필요하면 뭐 한글이나 영문이나 이런 걸로 등록할 수 있고, 자, 화면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고 실제 사람들이 다운을 받게 되면 여기에 뭐 통계 같은 데서 다운을 얼마나 받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테스트용을 했다 보니 나중에 가서 실제 사람들이 쓰는 수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여러분이 만든 앱은 점점 늘어나야 되겠죠? 네, 그래야 잘 만든 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이 다 만든 앱을 마켓에 올리고 실제 배포를 하는 그런 화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앱을 실제로 만드실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유용하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실제 프로그래밍이 아닌 일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별 변화, 그 다음에 개발 도구, 그 다음에 뭐죠?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 안에 어떤 폴더들이 있고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봤어요. 자, 이번에 오늘 본 요런 내용들은 사실 나중에 한번 들어봐도 되는 내용이고요. 뭐 중요한 거는 실제 코드를 만들어 가면서 이해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약간은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